프랑스 언론이 파리 생제르맹으로 지난 여름 이적한 이강인을 리오넬 메시의 대체자로 평가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메시가 떠난 뒤 사라진 PSG 왼발잡이 계보를 이강인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인데요. PSG 소식통 PSG 토크는 30일 지난 몇 주간 이강인은 잠재력을 보여줬다며 초창기 프리미어리그에서 맹활약했던 프랑스 레전드 축구 스타 다비 지놀라는 이강인이 PSG에서 인터 마이애미로 향한 메시의 자리를 대신할 적임자라고 믿고 있다고 했습니다. 매체는 이어 22세 이강인은 완성된 선수가 아니다. 아직 전성기가 오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지놀라는 챔피언스 클럽 채널에 출연해 메시와 이강인을 말했다고 했습니다. 지놀라는 특히 이강인에 대해 그는 마요르카에서 뛸 때부터 메시의 왼발과 많이 닮은 왼발을 가지고 있었다라며 자신이 오래전부터 이강인 지켜봤음을 알렸습니다. 또 왼발로 도움을 줄 때 항상 색다른 방식을 선보이는 이강인은 메시가 바르셀로나를 떠날 때 했던 몸짓, 움직임과 비슷하다. 이강인이 PSG에서 꽃 피우길 기다리고 있다며 이강인은 PSG의 경기장 밖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아시아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도 했습니다. 이강인을 선수로서 인정한 것은 물론 마케팅 측면에서도 엄청난 폭발력을 갖고 있는 선수로 인정했는데요. 이강인은 발렌시아 유스 출신이지만 자신의 재능을 꽃피운 곳이 바로 마요르카입니다. 10살이던 지난 2011년 발렌시아 아카데미에 입단한 그는 2018년 10월 에브로와의 코파델레이 1차전에 출전해 유럽 무대에서 최연소로 데뷔한 한국 선수가 됐습니다. 2019년 1월 12일 레알 바야돌리드전을 통해 라리가 데뷔전을 치렀고 다음 시즌인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첼시전에 교체로 출전해 대회 통산 역대 최연소의 나이로 데뷔한 한국 선수가 됐습니다. 무엇보다 2019년 이강인은 폴란드에서 열린 국제축구연맹 피파 U20 월드컵에 출전해 한두 살 많은 형들과 최고의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이강인은 정정용 감독 지도 아래 형들과 대회 첫 결승 진출을 이끌었고 준우승이란 성과를 얻으며 큰 사랑과 관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대회 골든볼을 수상하며 많은 축구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강인은 지난 7월 스페인 라리가 마요르카에서 PSG로 전격 이적했습니다. 이적료는 2,200만 유로 약 315억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이강인은 PSG 이적설이 나돌 때부터 메시 후계자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메시가 떠나면서 팀에 왼발잡이가 없었는데 이에 PSG는 왼발을 잘 쓴다는 이유로 이강인과 맨시티의 베르나르두 실바 등을 영입 후보로 저울질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나이 많은 실바는 맨시티에 잔류했지만 이강인이 PSG에 왔습니다. 이강인은 PSG의 축구회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안기는 중입니다. 루이스 캄포스 PSG 단장은 최근 소르본 대학 강연에서 난 이강인 영입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 재무 파트에서 내게 이강인 영입에 특정 금액을 초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며 축구적인 관점에서 보면 난 정말 이강인을 좋아한다. 그는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원했던 선수에 부합한다. 하지만 이강인 영입이 아시아 마케팅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진 못했다라고 털어놓으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왼발 능력과 마케팅, 그리고 매 경기 발전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까지 신기해 있는 메시만큼은 아니지만 이강인은 메시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착실히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프랑스 리그앙은 30일 사무국 홈페이지에 언더커버 슈퍼스타 PSG 이강인이라는 제목으로 파리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이강인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리그앙은 PSG에서는 이강인 유니폼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킬리안 음바페나 우스만 덴벨레보다 이강인 이름이 더 잘 보인다. 파르크 대 프랭스에는 대한민국 관광객들이 계속 몰리고 있다. PSG는 이강인에게 미쳤다. 지난 여름 마요르카로부터 영입된 다음 PSG에서 진정한 슈퍼스타가 됐다. 라며 이강인 영향력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프랑스 국적으로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방송인 파비앙 인터뷰도 함께 실렸는데요. 파비앙은 여러분은 이곳에서 점점 더 많은 한국인들을 볼 수 있다. 경기장과 도시 전역에서 이강인을 보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을 봤다. 신혼여행객들도 경기를 보러 방문한다.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재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리그앙은 이강인은 불과 10세 때 고국을 떠나 스페인 발렌시아에 입단했다. 이후 마요르카로 이적했고 스페인 라리가 66경기를 소화했다. 프랑스에 입성한 다음 리그 6경기 동안 1골 1도움을 기록했다. 이강인이 지닌 다재다능함과 투지는 이미 드레싱룸과 관중석에서 그를 가장 좋아하는 선수로 만들었다라고 극찬을 남겼습니다. 지난 시즌 이강인은 마요르카 그 자체로 활약했습니다. 매 경기 번뜩이는 탈압박, 저돌적인 드리블, 날카로운 연계로 스페인 라리가 무대에서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스트라이커 베다트 무리키와 호흡도 빛났지만
직접 마무리하는 능력도 눈에 띄게 성장했습니다. 특히 드리블은 유럽 전체를 놓고 봐도 탑급이었는데요.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에 따르면 지난 시즌 이강인은 90차례 드리블 성공을 기록했습니다. 월드클래스 비니시우스 주니오르 112회 성공, 메시 102회 성공, 스타드렌에서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한 제레미 도쿠 96회 성공에 이어 유럽 5대 리그 전체 4위일 정도였습니다. 시즌 종료와 함께 이적설이 퍼졌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행이 유력하게 보였지만 다음 행선지는 프랑스였습니다. PSG는 엘리케 감독 선임 이후 밀란 슈크리니아르, 마르코 아센시오, 마누엘 우가르테 영입을 차례로 발표한 다음 이강인 오피셜을 냈습니다. 비기어를 노리는 PSG가 히든카드로 이강인을 영입한 것. 이강인은 엘리케 감독 중용 아래 꾸준히 그라운드를 밟고 있습니다. 특히 펄스9 전술에 대한 호평이 자자한데요. 프랑스 RMC 스포르트는 PSG는 랭스전에서 이강인을 펄스9으로 배치했고 좋은 결과를 얻었다. 음바페는 이미 몽펠리에전 당시에도 이강인과 좋은 연계를 보여줬다. 이강인을 펄스9으로 기용해 음바페를 보다 쉽게 만들 수 있다라고 전했다. 매체는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 펄스9으로 이강인 또는 마르코 아센시오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랑스 매체 온지는 PSG 음바페의 이강인 듀오 중심 전술적 혁명 향해? 라는 제목으로 두 선수 사이 케미스트리를 조명했습니다. 매체는 PSG의 전 한 점이 되었을까? 랭스전은 음바페 해트트릭과 잘루이지 돈나룸마 선방으로 승리했다. 처음 선두에 오르게 됐지만 무엇보다도 전술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시대의 첫 경기였을 수 있다라고 짚었습니다. 이어 엘리케 감독은 비티냐를 투입하기 위해 곤살로 하무스를 불러들였다. 그 결과 이강인이 펄스9 역할을 맡았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조합을 다시 볼 가능성이 있다. 음바페와 흥미로운 듀오를 형성하기 위해서다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여기에 이강인 선수가 훈련장에서 비티냐와 루카 에르난데스와의 한 장면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비티냐가 이강인에게 바디 페인팅을 배우고 실제로 해보고 있고 루카 에르난데스도 자신의 앞에서 다시 한번 해보라고 요청하여 이강인 선수가 시연하는 듯한 모습이 관찰되어 화제입니다. 지난 AC밀란과의 챔스에서 이강인 선수의 환상적인 바디 페인팅에 이은 슈팅이 골퍼스트를 맞아 아쉽게 골로 연결되지 못했었는데요. 당시 바디 페인팅의 지루가 완전히 속는 장면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이강인 선수의 바디 페인팅이 워낙 좋아서 카메라까지도 속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에 최근 훈련장에서 비티냐, 루카 에르난데스가 관심을 보이고 배우고 있는 모습이 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장점 중 하나인 바디 페인팅에 세계적인 선수들도 배우려고 하는 모습이 정말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이강인은 그라운드 안팎에서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입지를 다지고 있는데요. PSG는 3일 밤 르하브르와 맞대결을 앞두고 있으며 이강인 또한 공격 포인트 사냥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